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부동산 그룹의 김영진 변호사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건설부동산 그룹의 박정규 변호사님과 강대희 변호사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규 변호사님을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건설전담재판부에서 오랫동안 부장판사로 역임을 하셨고 대법원 재판연구원까지 지내시면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매와 임대차 계약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집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경매가 넘어간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경매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예,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권이나 유치권처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 경매는 집행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담보권의 설정 여부라든지 집행권의 여부 외에도 이의 신청이나 또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에는 집행권을 강제 경매에서 필요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권이란 확정된 종국 판결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급명령이 소송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급명령의 경우에 흔히들 발생하는 부분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우선 공식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이 안 되고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행 과정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께서 지급명령의 정보를 받고도 청구이의소를 제기를 당해서 찾아오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지만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의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건설부동산 그룹의 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센터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송 과정에서 경매 쟁점과 엮이는 그런 분쟁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건설부동산 팀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그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항력 여부가 그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걸린 그 압류의 시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됐고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매 쟁점은 실제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경매 쟁점이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대희 변호사님과 사회취소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대희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건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 대륜에서도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강대희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할 정도로 명망까지 높으신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대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 사회행위 취소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권리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처음 원고를 알게 된 것일 텐데 매도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매수인이 원상회복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피고가 됩니다. 그럼 사행위 취소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사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피보존 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선의 등 다뤄야 될 쟁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수인인 나는 상대방을 잘 모른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사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하는 것은 사회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매수인도 사회 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자가 오히려 자신이 선이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선의인지 여부에 따라 있을까요? 선의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척기간, 피보존 채권, 또 채무자의 무자력 이렇게 입증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부분들을 다투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의 부동산을 실제 매수의 의사를 가지고 매수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끼리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서로 통모를 했다고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00% 소송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족 간의 매매의 경우에는 사회의 의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제 매매 의사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변호사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기금이 원고인 경우에는 신용보증 약정 등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같은 쟁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부분을 파고들면 됩니다. 네, 사회행위 취소에 대해서 강대희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최근에 담보물권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흔히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기존 거래처와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다가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주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지 미지급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서 대물 변제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품 대금을 일부 변제받으면서 그를 기반으로 이제 물품을 계속 공급해서 회사를 살리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단지 자기 혼자만 물품 대금을 먼저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랑 바로 상담을 하셔서 우리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저당권 말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그룹 두 분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